특별 기고 논문을 쓰신 그 진윤일 박사님과의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논문 제목이 그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 경영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ESG 경영은 이 경영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즘의 그 하나의 트렌드고 핵심적인 그런 경영 기법인데, 네. 그 예술 문화, 예. 이런 분야에서도 ESG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런 논문을 쓰시게 된 그런 의미나 목적, 또 시사하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쓰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연주자고 지휘자인데 예술 경영을 따로 늦은 나이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썼던 제목입니다. 그 원래 석사 논문은 문화예술 단체 ES 경영의 필요성과 또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로 제가 논문을 맨 처음에 썼었고, 그 논문에 기초해서 우리 김혜순 박사님께서 한번 사회통합적으로 ESG를 엮어보면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논문을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ESG 경영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기업 아니면 어떤 뭐 국가의 뭐 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ESG 경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처음에 이 논문을 썼을 때 왜 필요하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ESG 경영이란 거를 놓고 보면 이게 사실상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가장 큰 ESG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 가능성. 근데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E, 그 다음 사회적인 요소 S, 그 다음 거버넌스, 이 지배구조, 이 세 가지가 국가나 기업이 아닌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환경이 문화예술에 뭐가 필요해? 아닙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이 도구로 이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사람들한테 계몽을 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 다음 S, 사회적인 요소는 이게 요즘 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데, 예술단체가 기업과 합쳐서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버넌스의 요소는 어디든지 어느 국가나 사회나 지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공정치 못한 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일수록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문화예술은 자유라는 그 기반을 가지고 문화예술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것도 많고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단체가 운영되고, 그런 단체나 그런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를 역설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저는 썼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논문을 제가 좀 보면서 그 문화예술 단체의 그 성공적인 그 ESG에 관련돼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을 몇 가지 이렇게 예로 적시해 놓으셨던데,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예술문화 단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있다면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그 예술문화 단체들이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어떠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문화예술 단체를 큰 두 가지 규모로 보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로 나뉘겠죠. 근데 영리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뭐 국립이나 아니면 시립이나 이런 공공 예술 단체가 있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비영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영리 단체에서 그런 ESG의 그 경영에 기반을 두고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죠. 공공은 그걸 일부러 그
그 어떤 그 구성 요소에 맞춰서 그거를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그게 완벽하게 지금 들어맞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이 APS는 오래전부터 그거에 기반을 해서 2020년부터 그러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거기에 기반으로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 같지만 우리는 그 ESG 경영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화 중에 제가 갑자기 또 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저자의 그 말씀은 그 한국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그 정서가 ESG의 그 어떤 그런 정서가 좀 보편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그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도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ESG 그런 어떤 경영의 필요성과 또 앞으로 이런 어떤 확산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의 그런 어떤 ESG의 그런 경영을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그 문화예술 단체들의 지금 현재 ESG 경영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뭐 긍정 부정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굉장히 제가 초창기에 할 때만 해도 한 작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이후에 그때만 해도 ESG라는 게 그렇게 기업에서만 시작했지 어떤 문화예술 단체까지 화두에 올리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2022년부터 시작했었죠. 그때 시작한 이후에 많이 요즘에는 거기에 따른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쪽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회공헌 쪽도 제가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어떤 기업에서 정말 사회공헌을 위한 것보다도 기업의 홍보를 위주로 가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게 거버넌스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거버넌스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이렇게 되다 보면 ESG라는 이 경영이 그냥 어떤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ESG 경영같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음악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면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자님의 생각은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ESG 경영에 대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또 확산시켜 가면 앞으로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동하면 밝아지겠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행동과 행동하지 않음의 차이니까요. 네네. 이것으로 저자와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